I2C와 SPI 통신 4 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제목으로 I2C와 SPI 통신 3이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는 I2C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네, 그런 인상을 남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전혀 달라요. 그냥 이렇게 쓰면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껌이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장치인 OLED 얘를 가지고 I2C 통신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I2C 통신이라기보다는 이 OLED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얘기랑 이제 같이 진행이 되겠죠. 에이다프루트 SSD 130 아이쿠 이라 해놨네. 이거 바꿔보죠. 1306. 얘는 레졸루션이요 128x 64 모델도 있고요 128x 32 모델도 있다는데, 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거 보면 128x 64 모듈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 128 픽셀이 있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64 픽셀이 있다, 이런 거죠. 3.3V, 3V에서 5V 정도의 전압이면 동작을 한다. 그래서 3V 걸어도 되고 5V 걸어도 되고, 그 다음에 동작 온도는 마이너스 30도부터 70도까지. 사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 구입할 때 동작 온도까지는 뭐 신경 안 쓰고 이제 사서 쓰시는데, 제가 이 동작 온도를 한번 이렇게 조사해 봤던 건, 이걸 냉장고 안에 더 넣어서 뭘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이제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인데 그 김치 냉장고예요. 큰 김치 냉장고. 그래서 마이너스 몇 도까지 내려가진 않겠죠. 김치가 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냉장고 안에 넣어서 써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OLED 디스플레이 모델은 여기가 이제 네 핀이 4개 있는데, 요 4개를 봤을 때 이게 I2C 통신 하겠구나.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은 그라운드 VCC 클럭 데이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I2C 통신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모델 중에 여기가 SPI 통신하는 모델도 있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글씨가 핀번호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썼는데,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긴 합니다만은, 시중에 유통되는 이 모델이 사실은 아마 제 짐작인데, 이거 미국 회사이지 않을까 싶은 에이다프루트 회사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제 카피본을 만들어서 팔죠. 우리는 또 대부분 다 또 중국 그 카피본 저가기 때문에 그걸 쓰게 되고요. 그런데 유통되는 어떤 모델은 여기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VCC고요. 맨 왼쪽이 그라운드인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이 그림 보고 회로를 연결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 OLED 모델이 이 핀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겁니다. 제가 화면 전환해 가지고요 실물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왼쪽에 있는 모델은 맨 왼쪽 핀이 GND, VDD, SCK, SDA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VCC, 그라운드, SCL, 아이쿠 포커스. 네. 그다음에 자, 오른쪽 모델, 얘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SDA, 그다음 핀이 SCL, 그라운드, VCC. 자, 이거 오른쪽 핀, 얘는 다시 SDA, SCK, VDD 그라운드. 자, 그라운드하고 VCC 위치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핀 번호 확인들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핀 번호에 맞게 클럭선, 데이터선, 그라운드, VCC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3.3V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보다는 5V로 구동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연결은 했어요. 자, 우리 이 그림은 지금 3.3V로 되어 있는데 5V 연결해서 쓰시는 걸로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수업할 때. 이 OLED 사가지고 사용법이 복잡하면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 문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을 해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결국 이 제품을 내가 안 사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드는 쪽에서는 얘네들을 쉽게 쓸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져다가 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아두이노의 뭐 철학 얘기를 좀 해보면, 아두이노에서는, 자, 아두이노 보드를 왜 샀어요? 공부하려고 샀어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궁극에 가서는 아두이노 보드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 거예요. 자, OLED 왜 샀어요? 이거 디스플레이 장치죠. 그래서 뭔가 여기다가 글씨나 그림이나 도형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지. 이걸 어떻게 막 소개적으로 하드웨어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주소가 몇 번지고 속에서 뭐 우리 명령 바이트를 뭐 어떻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얘네들이 물건을 파는 이런 소자를 파는 쪽에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 짜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 설치해야 되네요.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방법이 이쪽 사이트에 가서 압축 파일 다운로드 받고요. 이쪽 사이트 가서 또 파일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스케치 아래 쭉쭉쭉 가서 zip 라이브러리 추가해서 좀 전에 이거 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을 등록하고 해주면 이제 되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옛날 방식이라 그럴까요? 뭐,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잠시만요. 화면 전환할게요. 자, 아두이노 통합개발 환경에다가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방법으로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요. 자, 지금 스케치 클릭해보면 라이브러리 포함하기가 있고 라이브러리 관리자가 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얘를 클릭하면 나와라 번쩍. 라이브러리 매니저, 라이브러리 관리자라는 게 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설치하려고 그래요? SSD 1306 설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찾아봐라. 그러면 여기 있네. 아다프루트 SSD 1306.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또 여기다 마우스 커서 이렇게 올려 놓으면 여기에다가 SSD 1306 아다프루트 걸로 가죠. 그래서 설치 버튼 나와요. 설치. 그러면 뭐 이것저것 필요한데요. 우리는 뭐 왜 쓰지 뭐. 인스톨 all 하시면 관련된 것들 그냥 한꺼번에 다 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이제 하셨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코딩을 이제 해야겠죠. 근데 코딩하기 전에 뭐 한 가지 하셔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설치한 게 아다프루트 SSD 1306 블라블라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OLED 레졸루션이 128x 64라면 이 코드 헤더 파일을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보통 그 기본 값으로는 128x 32로 이 소스 코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구입하신 이 OLED 모듈이 128x 64라 그러면 요걸 이제 코드를 좀 수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더듬더듬 같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탐색기 띄워야겠죠? 탐색기 띄워서, 자, 그래서 내 PC 아래 문서 아래 아두이노,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아래 아다프루트 SSD 1306이라는 폴더가 보여요. 좀 전에 라이브러리 설치가 잘 됐다 그러면 이 경로를 따라오시면 아다프루트 SSD 1306이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다프루트 SSD 1306점 헤더 파일, 얘를 열어서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에디터나 쓰셔도 되는데 뭐 메모장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가 쓰는 뭐 노트패드라는 이제 메모장이 있어서 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쭉쭉쭉쭉 내려와서 보면요. 여기 29번째 줄이네. 얘는 지금 128 바이 32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이고, 맞구나. 예. 잠깐만요. 32가 아니고요. 요걸 풀어줘야지. 요걸 묶고. 그래서 샵 디파인 128 바이 32를 주석 처리해버리고 128 바이 64 얘를 활성화시키고 세이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계신 OLED 모듈에 따라서 이러한 설정을 해줘야죠. 이게 참 우리가 유명한 회사 중에 이런 모듈을 만들어 파는 유명한 회사 중에 에이다프루트가 있고 스파크펀이 있잖아요. 이건 지극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 에이다프루트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에요. 너네들 이 정도는 알지? 이게 어렵지는 않지? 번거롭지 않잖아? 이렇게 해 하면서 조금은 공학적 감각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적 감각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뭔가 사람을 대하는 것 같고요. 고객을 대하는 것 같고요. 스파크펀 같은 경우는 아이고 고객님 어려우시죠?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1, 2, 3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은 뭔가를 잘 몰라도 접근하기 그나마 용이한 게 하도록 그런 마인드를 갖고 뭔가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SD 1306이 128 by 64 레졸루션이라 그러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이 부분 그때를 주석으로 묶어버리고 128 by 64를 남기고 세이브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나오시면 되고 다시 이제 PPT 화면 가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이 부분 128 32 주석 처리하고 128 64를 키운다. 자, 그런 다음에 보통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한다라는 얘기는 라이브러리가 뭡니까? 결국 함수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런 함수들의 집합만 쭉 나열해서 주면 이 함수가 뭘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는 그쪽 사이트에 가서 무슨 데이터 자료를 받아와야 돼. 그래서 그쪽도 힘들어, 업체도.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 라이브러리가 를 제공하면서 예제 코드를 반드시 같이 줍니다. 반드시란 표현은 그렇고요. 대부분 다 예제 코드를 줘요. 그래서 예제 코드를 돌려보면 이런 함수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제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라이브러리도 SSD 1306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예제 파일이 들어와 있는데 통합개발 환경에서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제 파일 코드가 너무 길어. 그래서요,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잘라냈거든요. 그래서 요 코드만 먼저 한번 돌려보고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회로부터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보드, 브레드보드, 그 다음에 SSD 1306 OLED 보드. 자, 일단은 VCC 연결. 자,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은 지금 맨 왼쪽 핀이 VCC고요. 그 다음 핀이 그라운드입니다. 이왕이면 색깔을 맞출까요? 자, 빨간색으로.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자, VCC 빨간색 5V에서 나와서요. 이 모듈의 맨 왼쪽. 여러분들은 각자 가지고 계신 모듈의 이 VCC 그라운드 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럭. 자, VCC 그라운드 제 것. 그 다음이 클럭이네요. 클럭이 A5. 그 다음에 데이터가 A4. 자, 이렇게 네 가닥 연결하면 회로 결선이 끝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코드 짜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 작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바로 놓을까요? 이게 가리네요. 안 가리게 좀 하면 좋겠는데. 안 가리게 지우개로 올려볼까? 힘이 있으려나? 택도 없네.
저는 지금도 샤프 씁니다. 볼펜 잘 안 써요.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좀 가려지려나? 좀 낫나? 예, 보기는 좀 흉해도.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코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PPT에서 봤던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 자, 디스플레이라는 객체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냐면 이 OLED의 주소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스큐시 통신 얘기를 쭉 해오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큐시 통신으로 뭔가 소자와 통신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느낌을 우리 영상 3에서 받았다면, 지금 OLED 이 소자를 이용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느낌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OLED 소자는 3C, 주소가 3C입니다. 그래서 3C 주소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클리어 디스플레이, 느낌 오죠? 화면을 지우라는 뜻일 거고, 셋 텍스트 컬러, 색깔을 지정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프린트해라 헬로 월드. 그러면 화면에 나타나나? 자, 우리가 영상 3에서 PCF8551 가지고 할 때는 명령을 어떻게 내려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함수로 그냥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set text color가 이 OLED한테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라, 흰색으로 세팅해달라는 명령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하는 거죠. 우리 영상 3 보셨다면 채널 0번에서 AD 컨버전을 해와라. 근데 명령은 이런 거다. 아이, 그런 게 복잡했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명령 함수로 주어져서 그 함수를 쓰면 얘네들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얘를 이제 업로드를 해보자고요. 업로드를 하면 글씨가 이제 나타날 건데요. 자, 업로드 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업로딩 하는 거, 자, 뭐라고 지금 글씨가 나왔네. 글씨가 너무 적어서요. 자, 헬로 월드라고 나타났을 겁니다. 껌뻑이는 건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면 껌뻑이지 않는데 카메라 프레임하고 찍는 프레임하고 얘네들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껌뻑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이걸 카메라 가까이 가져가 볼게요.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헬로 월드라고 나타나겠지? 짐작은 하시겠지만 이게 잘 보이려나? 하여튼 제가 보여드리기가 좀 쉽지 않네요. 포커스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이렇게 헬로 월드 이런 글씨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물론 OLED에 뭔가를 출력시킨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아이스큐시 통신하는 어떤 장치를 우리가 다룰 때 여기서 지금 아이스큐시 냄새가 나는 건, 이게 아이스큐시 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건 이 소자의 주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회로 결선하라고 해서 데이터선 하나, 클럭선 하나, 소위 말해서 아이스큐시 통신을 하기 위한 선 2가닥,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 2가닥, 총 4가닥 연결하고 끝, 회로 결선은. 그런 다음에 주소 하나 써주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함수들 이용해서 쭉쭉쭉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이스큐시 통신으로 뭔가 소자를 다룬다라는 게 절대 어렵지 않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보고 이 함수를 구해내라, set text color라는 함수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렵겠죠.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거 가져다 쓰라 그러면 잘 쓰면 되잖아요. 자, 우리가 보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라 그러면 타고 다닐 사람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사서 면허만 따서 몰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자동차를 하나 샀어. 근데 야, 몽키 스피너 가져와 봐봐. 미션 엔진 분해해보자. 야, 브레이크는 어떻게 하면 이게 쓰는 거야? 분해해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조작법만 알고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상당히 이제 이런 쪽으로 이해 폭이 넓어져서 내가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해 보겠다 할 때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원하는 동작을 시키도록 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디스플레이라는 함수를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우리 헬로 월드 하면 화면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OLED 화면에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화면에 안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화면을 지워라서 지웠어. 그런데 그게 화면을 지운 게 아니라 이 안에 그 화면에다가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려놓는 일종의 비디오 메모리라 그럴까요? 밑그림을 그려놓는 곳을 지우는 거고 그 밑그림을 그리는 곳에다가 헬로우 월드를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스플레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야 그 밑그림을 화면에다가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작업을 이미 다 하고 실질적으로 화면에다가 딱 띄울 때는 이 디스플레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야 화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요. 반복되는 말이지만 다시 해보면 OLED 가지고 SSD 1306이라는 OLED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뭔가를 뿌리면 된다 하는 거 이해를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ISQC 통신 관점에서 보면 뭐 어려운 게 없네. 주소 정도 써주고 얘네들이 제공하는 함수들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 뒤에 있는 페이지는 그냥 한번 쭉 해보시는데요. display.write라는 함수가 있고요. display.prin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 우리 시리얼 프린트 할 때 하고요. 시리얼 라이트 할 때 하고요. 그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뒤에 페이지 가보면 진짜 시리얼 모니터를 가정했을 때요. 시리얼 프린트함 해서 65를 프린트해라 그러면 65 나옵니다. 자, 시리얼 프린트 65는 65를 찍어라 그러면 65 나와요. 우리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라이트 65는 라이트 65 하면 65 숫자가 나온 게 아니라 대문자 A가 나오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에서도 이 디스플레이 OLED에서도 라이트 함수와 디스플레이 함수가 다르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도 라이트 함수와 프린트 함수와 라이트 함수가 다른데요. 뭐냐면 여기서 65를 찍어라라고 우리는 65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시리얼.print 함수는 6에 대한 ASCII 코드 뭘로 바꾸고요. 5에 대한 ASCII 코드 뭘로 바꿔서 2바이트를 보냅니다. 우리 숫자 65는 한 바이트에 들어가죠. 메모리에 10진수 65를 메모리에 넣는다 그러면 한 바이트 메모리로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65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 바이트를 전송하는 게 아니고 6에 대한 ASCII 코드 한 바이트 얼마, 또 5에 대한 ASCII 코드 얼마로 변환해서 날려요. 자, 뒤에 그림을 보죠. 자, 프린트는요, 65를 집어넣으면 6에 대한 ASCII 코드 36, 그 다음에 5에 대한 ASCII 코드 35, 이렇게 해서 보내면 시리얼 모니터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ASCII 코드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36 ASCII 코드가 들어왔어? 그럼 6이잖아. 6을 보여주고요. 35 ASCII 코드 들어왔어? 5잖아. 해서 65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트 함수는 가공하지 않고 한 바이트 65를 그대로 전송합니다. 헥사로 표현하면 4일 되겠네요. 그래서 헥사 4일이 들어와 또는 10진수 65가 들어와 그러면 시리얼 모니터 프로그램은 자기한테 전달되는 데이터가 전부 다 ASCII 코드로 인지하기 때문에 대문자 A, ASCII 코드 65에 대한 대문자 A로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서는 헥사 36에 대한 ASCII 코드 36에 대해서 대응하는 6 보여준 거고 35에 대응하는 5 보여준 거고 여기는 65에 대응하는 A를 보여준 거고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로 할 때와 라이트를 할 때 조금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좀 알고 쓰셔야 나중에 혼선이 안 생겨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가정해 보죠. 어떤 무선이든 유선이든 어떤 센서로부터 온도 데이터를 세 곳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세 곳으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평균을 내려고 그래. 그럼 더해서 3으로 나눠야죠. 그런데 보내는 쪽에서 프린트로 보냈어. 또 보내는 쪽에서 라이트로 보냈어. 자, 보내는 쪽에서 라이트로 보냈다 칩시다. 그러면 25도라고 해서 25 보내면 라이트는 가공하지 않고 25를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시리얼 모니터가 아니라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받았어. 이 데이터를 25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더해서 나누면 평균이 되는데 보내는 쪽에서 라이트로 안 보내고 프린트로 보냈다 그러면
25를 우리가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2에 대한 ASCII 코드 얼마, 5에 대한 ASCII 코드 얼마, 2바이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 바로 평균 낼 수 없죠. 산술연산 바로 더해서 나눌 수 없잖아요. 이러한 ASCII 코드를 숫자로 바꾸는 변환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로 표현하느냐, 프린트로 표현하느냐, 이제 이런 게 좀 신경 쓸 상황이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쭉 가세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 영상의 주제는 ISQC 통신입니다. 자, 이 영상 전에 ISQC2와 SPI 통신 3 영상에서 PCF8591을 가지고 ISQC 통신하는 걸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주소를 보내고 명령을 보내고 명령은 각 비트마다 의미가 다르고 복잡했어요. 뭐 begin transmission, end transmission, 뭐 request from 뭐 복잡했어.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는데 좋아 그러면 하나 써보자. LED, OLED 하나 써보는데 얘도 ISQC 통신한다며 어떻게 쓰나 보자 하고 봤더니 고객님 복잡한 건 저희들이 해놓을게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십시오 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요 코드를 돌렸더니 화면에 짜잔 하고 글씨가 나왔어요. 그럼 이 코드를 보면서 이게 ISQC 통신 냄새가 뭐 어디서 나나 봤더니 주소는 알려주십시오 하고 주소만 써주고 나머지는 뭐 와이어 비긴 뭐 엔드 트랜스미션 그런 얘기 싹 사라지고 그냥 직관적으로 화면을 클리어 하라는군. 흰색으로 폰트 색깔 지정하는군. 이러면 화면에 나타나겠네. 헬로 월드가. 직관적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예를 하나 SSD 1306만 예를 들었는데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IC든 센서든 그러니까 이제 센서든 이게 디스플레이 장치든 ISQC 하는 장치들을 어느 회사에서 개발하면 그거를 사용하기 쉽도록 아두이노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라이브러리를 같이 제공을 합니다. 친절해서 뭐 그 말도 맞지만 그쪽에서는 영업해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 고객이 사용하기 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쉽게 ISQC 통신 두려워할 것 없이 쉽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점은 이겁니다. ISQC 통신하는 거, ISQC 통신으로 내가 센서를 써야 돼? 어려운 일이 아니군. 이렇게 느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3, 4, 네 번째 영상인데, 다섯 번째 영상 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센서를 써볼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센서를 쓸 거냐? 가속도 센서, 진동 센서를 센서로부터 ISQC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